무접점 개발자입니다. 요즘 클로드 AI가 정말 핫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고, 저희 같은 인베디드 개발자들도 요거를 어떻게 실무에 붙이면 좋을까를 지금 회사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자로 어제자인 것 같은데 클로드에 이제 디자이너 기능이 새로 배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클로드로 코딩은 너무 잘하는 걸 이제는 알고, 그리고 제가 웹앱 지식이 없는데도 이제 클로드가 해준 대로 따라 하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개발자라는 직업이 이제는 정말 끝이 오는 건가 하는 불안감도 이제는 살짝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 툴이 저 대신 해주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쓰고 있고요. 일단은 원래는 제가 피그마를 사용해서 진짜 간단하게 그림만 붙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클로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PPT를 좀 만들어서 함께 설명을 드려보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댓글로 어떤 분이 이제 면접 준비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숙제입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제출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 그 두 개를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고, 세 번째는 제가 여기엔 쓰지는 않았는데 내가 경력직이냐 아니면은 신입이냐에 따라서 면접관들이 보는 초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이 열심히 적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경험했던 내용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총망라를 해서 적으실 건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적어도 되나 하는 애매한 기술 스택이나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거진 한 80%, 90% 이상 설명할 수 있지 않으면은, 설명 못하면 그 경험은 빼고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면접할 때 질문이 이 기술 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로 개발하셨어요? 했을 때 저는 뭐 오토사 기반으로 모빌진을 써서 개발했습니다. 그럼 모빌진에서 어떤 부분 하셨나요? 했을 때 이게 3뎁스 이상 내가 이 질문을 패스할 수 없으면은 그거는 안 쓰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사실 면접관이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해본 건 아니고 옆에서 뭐 봤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거의 참여를 안 했는데 이렇게 적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그 질문에서 막혀버리면은 점수가 오히려 마이너스 돼요. 그 기술을 써봤다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저는 그 파트에서 어느 거를 해봤습니다 해서 그때 뭐 문제 없었나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루트가 이제 베스트한 루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은 것처럼 암기식으로, 만약에 내가 이 경험을 너무 놓고 싶어서 넣었는데 암기가 제대로 안 됐어요. 만약 암기를 하더라도 진짜 완벽하게 거짓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은 양이 좀 많다고 하시면은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거기에 녹여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했냐, 그래서 뭐 비교한 게 있으면 좋고, 이 방식 중에 나는 뭐 때문에 이거를 선택했다, 그리고 하면서 문제가 없는 개발 환경은 적을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없고 일사천리로 다 진행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각을 해서
좀 만들어서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여기는 제가 예를 적어 놨는데 왜 어떻게 그리고 뭘 배웠다, 내가 뭘 성장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서 예를 들어 뭐 I2C를 썼다, 핀수가 모자라서 이거를 I2C, SPI랑 I2C를 비교해 봤는데 핀수가 저희는 다른 데도 써야 되고 모자라서 I2C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 인터럽트 이제 주기가 튀는 문제를 DAM 기술로 해결을 했다. 그래서 뭐 이때는 뭐 DMA가 뭔지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약어나 뭐 전문 용어를 쓰면은 여러분이 되물을 수 있다는 거를,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많이 쓰는 용어니까 이렇게 써서 냈다 하시면은 이미 낸 상황이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약어나 뭐 그런 원리나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글로 썼는데 그거를 모르면은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얘가 그러면은 요즘 또 AI가 워낙 잘 써주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했더라도 이제 AI가 쓴 걸로 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시고, 이제 기승전까지 왔잖아요. 이제 어떻게까지 왔으니까 결은 이제 수치로 말해주거나 뭐 해서 몇 퍼센트 계산했다, 아니면 몇 개 중에 몇 개 개선했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원래는 이런 부분을 잘 몰랐는데 이런 부분을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다음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를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 내가 이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한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야 되냐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표와는 별개로 그 면접장 안에 있는 분들 엄청 대단해 보이고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뭐 실제로도 대단하신 분들이고 많이 하신 분들이겠지만, 그거 체감을, 그 면접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체감으로 느낄 때 그거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면접을 여러 번 받고 뭐 붙은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으니까 그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 프로젝트에서 아는 정보는 여러분이 낸 자소서와 포트폴리오에 있는 정보, 그리고 사전 지식,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 프로젝트의 깊은 부분, 그리고 뭔가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는 거는 여러분 자신들밖에 없어요. 그 면접장 안에서. 그 말은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은 직접 했고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아는 내에서 대답하고, 만약에 모르는 게 온다면은 이제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경험을 안 해봤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았을까? 그 대안을 잘 모르겠으면 면접관들한테 항상 대안을 줘야 돼요. 그 문제는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해결해 보면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이후에 만약 리뷰를 했을 거잖아요. 리뷰를 만약 했다면 리뷰했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은 됐겠다. 뭐 실제로 적용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적용했으면 더 좋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실제로 끝나고 나서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 실제로는 수치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다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라는 게, 이제 이렇게 답변을 주면은 면접관도 만족하고 이제 깔끔하게 답변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면접관이 했는데 당장 질문이 잘 안 떠올라, 답변이 잘 안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잠깐 제가 답변을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당당하게 말하세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제 될까요? 의사 동의를 먼저 구하고 이제 한 뭐
4초, 5초, 10초 생각한 뒤에 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답변 드리고, 만약에 그 내용이 좀 조금 뭐 틀어지거나 안 맞는 답변이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은 그 사람이 모든 거를 다 정확하게 알고 그 면접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를 면접관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결과 도출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이냐. 왜냐면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이게 맞는 논리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그러면은 좀 오케이 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또는 이제 잠깐 시간 내가 벌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제 아, 혹시 질문 주신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한번 이게 맞냐라고 질문 한번 드리세요. 혹시 말씀 주신 내용이 이거에 대한 질문 같은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이제 면접관이 의도한 질문이 내가 이해한 거와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을 하면서 나도 생각할 시간 좀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이제 만약에 내가 애매한 부분이 걸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뒷부분부터는 잘 몰라. 그러면은 제가 우선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까지인데 뒷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실제로는 경험해 본 적 없는데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아니 또는 뭐 역할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혹은 회사 입사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절대 안 돼. 모르겠습니다 하고 항상 대안을 주셔야 돼요. 그 면접관들한테. 그 부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또는 그렇게 똑같은 건 없는데 제가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잘 탈압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보통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는 이거를 그 쓴 항목에 대한 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이제 침묵하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지만 그 잠깐 사이를 너무 긴장하면서 보내지 마세요 라는 거고, 세 번째 이제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세요. 어차피 그거 모르는 거 알려고 그 면접장에서 쥐어짜내 봐야 어차피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뎁스의 답변도 안 나오고, 이제 스스로 모르는 거에 대한 거를 말하면은 사람이 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왜냐면 면접 보는 환경 자체도 긴장되는데 모르는 걸 알려고 지어내면 얼마나 이게 심리적 압박이 되겠어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이제 접근법을 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 하고, 이제 내가 경력인지 신입인지에 따라서도 좀 면접관이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경력은 보통 이제 회사에서 그 부서에서 원하는 게 즉시 전력감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 부서와 얼만큼 핏하고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이 있냐, 그걸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필해 주는 게 좋고, 신입이라면은 이제 면접관들도 그래 신입이니까, 특히 그리고 자동차 쪽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뭐 부트캠프 갔다 오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이제 뭐 모빌짐, 뭐 다른 이제 오토사 플랫폼들, 그런 거를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대학교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신입은 성장 가능성을 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 지식, C 언어에 대한 필요한 기초 지식, 그리고 구조에 대한 기초 지식,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가지고 면접에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